우리가 흔히 아는 일제강점기 역사.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나라를 판 배신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 거대한 그림자 뒤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던져 나라를 구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잊혀진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가 쓰는 말부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왼쪽에 한일 병합조약, 어쩐지 두 나라가 동등하게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치욕, 즉 경술국치라고요. 이 단어 하나가 그 시대를 보는 프레임 그 자체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잉크가 아닌 공포와 협박으로 서명된 문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일병합조약이 아니라 눅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전에 외교권을 빼앗겼던 조약도 마찬가지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폭력적인 국가 찬탈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배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넘긴 권력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곤 하죠. 네, 이완용 같은 이름들, 거의 배신의 대명사처럼 쓰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팔아넘겼다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역사가 항상 그렇듯이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감동적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가졌다고 칩시다. 부, 명예, 권력, 그 모든 걸 단 하나의 대의를 위해서 전부 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이회영 선생은 대대로 최고위직을 지낸 명문가의 자제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요. 이상용 선생은 유림의 심장부인 안동을 상징하는 99칸짜리 저택, 임청각의 주인이었죠.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모든 부와 명예, 안락한 삶을 그냥 다 버렸습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한 수준이 아니에요. 집안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동지로 해방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적인 희생을 넘어서는 거죠. 당시 사회의 근간을 바꾸려는 엄청난 사상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이 행동은 정말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조상의 위패를 땅에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나무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역사, 정체성, 그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미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영광을 자기 손으로 묻어버린 겁니다. 이회영 선생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남긴 이 한마디, 정말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슬픔과 고뇌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슬픔과 한이 그냥 좌절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게 어마어마한 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기 힘든 희생이 대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감시가 닿지 않는 저 멀리 거칠고 척박한 땅 서간도에 우리만의 기지를 세우는 거였어요. 왜? 결국 일본과 싸워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니까요. 독립군을 키워낼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근데 이 이름 자체도 사실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처음엔 신흥강습소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위장했거든요.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 평범한 이름 뒤에 무관학교라는 날카로운 비수를 숨긴 겁니다. 이곳이 바로 무장독립투쟁의 심장부가 된 거죠. 이곳 학생들은 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었어요.
뭐 희생, 인내, 청렴결백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 마지막 조항, 불의에 항거한다. 이게 바로 이 학교의 정신적 척추였고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의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학교가 10년 동안 길러낸 독립군이 무려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훗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청산리 대첩 같은 독립전쟁의 신화를 이끈 바로 그 주역들이 된 겁니다. 마침내 그 거대한 희생이 구체적인 희망의 불씨로 타오른 순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강한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그 답은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 안에 그 답이 숨어 있었어요.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온 이 안동이라는 지역은요, 퇴계 이황의 항맥을 잇는 말 그대로 유교의 본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에서 가장 치열하고 급진적인 무장 독립투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수라는 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보수란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와 그 가치가 위협받을 때 내 모든 걸 걸고 싸워서 그걸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깊은 신념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로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도 이 정신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안동 유림의 정신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종택을 그것도 2번이나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깃든 저항의 정신,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자, 100년도 더 지난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이른바 엘리트의 진짜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분명하고도 고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